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로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국내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미국의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한국이 1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부분도 함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경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가 상승 계속될지 좀 체크를 하면서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모닝뉴스입니다. 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년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행정부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식품 외식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LG U+와 GST가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는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오늘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년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소폭 둔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산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주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내년 1분기 10개 품목이 기준선을 밑돌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전은 주요 수출국인 북미와 유럽연합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도 중국의 범용 디램 수출의 증가 등의 여파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도 철광과 비철금속 제품, 의료정밀 광학기기, 농수산물, 전기 전자제품 등의 부진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선박과 생활용품, 자동차와 화학공업 등의 품목의 전망은 밝게 전망이 됐습니다. 관련주들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으면서 오는 2026년 가동 목표인 테일러 공장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줄어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첨단 공정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미 테일러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47억 4,5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앞서 보조금 규모를 확정지었던 인텔과 TSMC, 마이크론보다 적은 규모인데요.
이번 보조금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또 파트너십 강화 등의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고환율과 그리고 트럼프 악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두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매수 의견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의 종가는 53,000원에 마감했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15일보다 53,5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간은 언제 올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배 가까이 느는 동안 중국 비중은 크게 줄고 한국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중 냉전 속에서 공급망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 원료를 가져다 쓰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의 소재의 양이 늘어난 상황이 무역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에도 식품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지류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환율 급등 여파까지 더해져 수입 단가가 더 높아지며 국내 식품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까지 올라서 원가 압박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원료를 비축해두고 쓰기 때문에 식자재 가격 상승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요. 아직 시장에는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관련주로는 오리온과 동서, CJ제일제당, 사조대림, 그리고 크라운제과와 혜태제과식품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오리온의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이번 달에 초코송이와 오징어 땅콩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는데요. 글로벌 스낵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주가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주각을 나타내면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10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리온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G U+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와 액체 냉각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GS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액침 냉각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IDC에 도입함으로써 기존 공기를 활용했던 냉각 방식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률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 고객별 서버 특성 및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기업의 오늘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